어디서 오셨어요? 네? TV저요. 그게 어디예요? 보수 언론사에 있어요. 아, 그래요? 좀 이렇게 옆으로 나와서. 아,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옥죄시키는 공포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일상이되었고 독재자의 구속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몸에 불을 지켜야 하는 시기만까지 일어났습니다. 불법, 비리, 폭력, 간첩,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특검단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캡틴 맥스님 맞나요? 유동배 한 놈만 뺀다. 네, 반갑습니다. 엘마이크님, 네, 김태희님, 용한님, 슈팅스타님, 에버그린 라인님, 알지노 김성민님, 홍할머니님, 네, 피아노 유미님, 우유미님, 누룽지님, 네, 엘마이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밤에 좀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새 야간 방송이 많아진 게 아니라 야간에 계신 것 같아서 야간에 하는 거죠, 저희도. 예. 주말에도 우리 동배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범죄를 저질렀고 열심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뉴스는 너무 많습니다. 사실 김재원하고 태영호를 징계한다고 하는데 왜 홍준표는 징계를 안 하죠? 홍준표 먼저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말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한 사람은 징계 안 하고 네, 뭐 말을 하면 뭐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은 동배가 더 급해서 우리 유동배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뭐 시간 남으면 뭐 그거 욕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국민의힘은 좀 해체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대로 가면은 그냥 홍준표 당을 하세요. 홍준표 당. 홍준표 당하고 홍준표 당이 싫고 이제 실제 진짜 구심점을 찾는 그러한 애국 시민들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홍준표 당대로 가려면은 뭐하러 저거 합니까? 무슨 홍준표가 뭐 이쁘다고. 김영삼의 후에 홍준표 이 모든 그 역사 왜곡의 시발점 홍준표를 갖다가 뭐 그 당의 마스코트로 세울 거면 그냥 그대로 하세요. 뭐 더 이상 관심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죠. 우리 동배가 바쁘니까 동배부터 하겠습니다. 동배. 이 아름다운 현수막을 보십시오, 여러분. 봐요. 네, 자유통일당에서 신속하게 현수막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이게 정당이지. 우파 시민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목소리를 같이 내주는 게 정당이지. 우파 시민들하고 선그으려고 그러고 때 되면은 이용하다가 씹다 뱉어버린 껌처럼 취급하는 정당은 그냥 그들끼리 정당하는 게 낫죠. 홍준표만 열심히 모시고 살면 됩니다. 그런 정당은. 무슨 홍준표가 몇 표를 얻어오길래 도대체 홍준표가 몇 표를 얻어오길래 도대체 그렇게 설설 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당은 더 이상 기대를 심어줄 필요가 없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기준으로 총선은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제발 좀 그리고 그냥 솔직히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덕을 보는 게 뭐가 있어요? 국민의힘 디스카운트만 보고 있죠. 멀쩡하게 지금 미국 순방도 잘 갔다 오고 나서 그것도 전부 다 가려질 만큼 국민의힘 디스카운트만 보고 있다. 저런 정당을 뭐하러 갖고 갑니까? 저런 정당이 한 석을 차지하든 100석을 차지하든 50석을 차지하든 알게 뭡니까? 예, 그냥 가서 그냥 열심히들 홍준표나 같이 그냥 열심히 하면서 홍준표 당선 무효 받을 때 여러분들도 다 같이 그냥 당선 무효랑 같이 그냥 골짜기로 빠지는 그와 같은 즐거운 상상을 늘 자면서 기원합니다. 예. 제발 멸망하길 바란다. 뭐 우파가 그래도 우파 아니냐? 아이고, 저걸 우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사실. 자, 이게 정당이다, 이게. 제가 자유통일당 친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할 때 우리 애국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지. 그러면 뭐 더불어민주당이랑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정당을 뭐하러 우파 정당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내가 서장이야? 종로경찰서장 유동배를 즉각 파면하라. 종로경찰서장 유동배를 무조건 체포하라. 이거는 제발 본인이 한 얘기니까, 유동배 본인이 한 얘기니까는 뭐 시비 못 걸 겁니다. 이거는 아니면 본인을 체포하면 되는 거죠. 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자유통일당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님, 그리고 구주호 대표님 나와 계시지만,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네. 자, 종로경찰서, 통이 있고 부통이 있죠. 뭐, 지는 짱이라고 하는데, 짱, 부짱,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뭐, 원래 깡패들이 통이라 그러고, 뭐, 부통이라 그러고, 학폭에서도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저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깡패들끼리는. 부통은 얼굴이 잘 안 나와가지고 우리 부통 얼굴은 좀 크게 확대를 해드렸어요. 어따 대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지 정말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예. 미수님, 네, 태영호도 믿을 수 없어요. 지켜봐야 해요. 태영호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요. 태영호가 한 말은 지지할 수 있는 거죠. 뭐 태영호 의원이 한 말은 4.3에 대해서 김일성, 뭐, 아니면 김구에 대해서 김일성에 이용당한 거다. 이게 뭐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을 하면 발악하는 것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거죠. 왜 맞는 말을 하면 발악들을 하지, 저렇게? 네. 아무튼, 요거는 지금, 요 사건, 그러니까 구주아 변호사님이 이 방송을 하셨죠? 예. 종로경찰서에서 심각한 집회신고 방해 만행 5개월째 이어졌다. 그 추운 날 집회신고 대기하는 시민들을 밖으로 몰아내고, 그리고 또 몰아내는데 안 나갔다고 하니까는 퇴거 불응죄로 입건해버리는 우리 서울 종로경찰서 짱 유동배의 행위가 자유일보에 처음에 기사로 나왔었던 거고, 지금 집회신고는 사실 여러 단체가 와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집회신고자가 그 야밤 동안 계속 기다리는 거를 갖다가 세워두면은 종로경찰서가 뭐 권위가 세워줍니까? 뭡니까 도대체?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 야밤에 다 나가라. 추운데. 다 나가서 몇 시간이고 서서 기다려라. 그게 바로 경찰서의 권위다라는 거다. 내가 서장이야. 이런 거죠. 내가 서장이야. 서장 밑에 대통령, 서장 밑에 법률 뭐 이런 거죠. 지 혼자 그렇게 암만 떠들어 봐야, 암만 그렇게 떠들어 봐야,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들이 입건했어요. 퇴거불응죄로. 퇴거불응죄로 입건했는데 서울 종로경찰서가 무혐의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퇴거불응죄 퇴거해라 했는데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종로경찰서 짱이라고 하는 유동배가 정말 짱인지, 아니면은 진짜 깨어있는 우리 정말 그 법률의 어떠한 근거에서 진짜 국민들을 섬기는 경찰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뭐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종로경찰서가 다 순사가 아닙니다. 종로경찰서 짱, 유동배와 그 부두목, 이런 애들만 뭐 순사들이지, 악질 순사들이죠. 이런 사람들만 순사들이지, 실제 종로경찰서의 상당수 경찰관들은 뭐 매주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 위에 있는 그 지휘부나 이런 종로경찰서 짱이라고 하는 유동배와 같은 인간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은 왜 그러면은 유동배가 그렇게 입건을 했는데도 왜 죄가 안 됐을까? 종로경찰서에서 내용을 잘 써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장소는 1층 현관 민원실 주변으로, 해당 장소는 일반인에게 개방된 곳이다. 종로경찰서 짱 유동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뭐 경찰서에 뭐 못 드나들고 도망가는 놈들은 다 저기 누구야, 그 범죄자 새끼들이나 그러는 거지. 선량한 시민들은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 곳이다. 범죄자도 자기가 원하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죠, 당연히. 나가는 게 안 되는 거죠, 범죄자들은.
범죄자들은 나가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들어오는 건 제 발로 들어와도 나갈 수가 없는 거고, 경찰서에 들락날락 하는 거는 선량한 시민이라면 얼마든지 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 아니냐, 사실 경찰서가. 그게 니들이 뭐 얘기하는 뭐 민중의 뭐 지팡이니 어쩌니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난 척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장소는 1층 현관 민원실인데 민원실은 유동배 땅이 아니라는 거죠. 유동배 땅이 아니다. 그리고 당일 CCTV를 보니까 당일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아니 추운데 좀 안에 있을게요. 이게 소란이라고 할 수 없죠. 유동배 같은 이 악질 순사 눈에는 이게 소란으로 보이겠지만, 내가 다음에는 경찰청장이 될 거야 라고 김치국부터 처맞이는 사람들이 서울시에 널렸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장 오세훈은 내가 다음번에 대통령이 될 거야. 그랬더니 대구에서 또 홍준표가 내가 대통령보다 더 잘해 뭐 이런 헛소리하고 자빠졌는데요. 다들 김치국들 그만 드시고 냉수는 한 사발 마시고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 예. 종로경찰서에 오면은 종로경찰서장이 되면은 그 다음은 뭐랄까, 그 다음은 경찰청장이다. 이런 착각하는 우리 종로경찰서장 유동배. 아니 경찰청장이 된다 한들 종로경찰서가 네 땅이에요? 네 돈으로 지었어요? 아니죠. 이런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원실에 드나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왔다고 죄가 되진 않는다. 종로경찰서에 멀쩡한 경찰관들이 이와 같은 수사관들이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거 보면 더더욱 이제 꿈깨라 오원순. 진짜 오원순이는 진짜 박원순의 후예가 아니랄까봐 진짜 오원순은 정말 대단하죠. 지금 종로경찰서 짱 유동배가 저렇게 설치는 것도 사실은 오세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거 너무 오바 아닙니까?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세훈이 저렇게 때려잡으라고 하니까 신나서 때려잡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최재형도 입 싹 닫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가 바보죠. 유동배가 그냥 원래 인성이 더러워서 뭐 그런 거 아니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성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설치는 거는 바로 오원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원순이 다 시키는 거죠. 오원순이 누구냐? 오세훈 얘기하는 겁니다. 오원순 하니까는 누구냐 막 이러죠. 박원순은 죽지 않았나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박원순의 후에 오세훈을 얘기하는 게 오원순이죠. 예. 자, 여기 이제 무혐의 결정에 또 현명한 판단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종로경찰서 이외에도 집회가 많은 타 경찰서에서도 24시간 민원실을 따로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업무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는 2018년도 7월 16일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다. 그러니까 뭐 개혁을 한다면 저거는 이제 뭐 문재인 때인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떠나서 개혁을 한다면은 바로 종로경찰서 짱 유동배 같은 사람이 개혁이 돼야 되는 거죠. 쫓아내도 된다. 국민들 다 쫓아내고 민원실 없애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개혁이 돼야 되는 거죠. 다른 경찰서에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로경찰서는 집땅이라고 우기는 우리 오원순은 자기 땅이 광화문 광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광화문 광장은 네 땅이 아니야. 거기도 오세훈이 진짜 오세훈 얘기하면 정말 제가 2시간 동안 정말 욕을 해도 모자를 판입니다. 진짜 오세훈은 지금 종로경찰서를 비롯한 이 지금 서울 시내에서의 우파 탄압의 주범이다. 우파 탄압에 노조하고도 뒤로 결탁해가지고서는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자빠졌는 게 오세훈이죠. 그리고 우리 오세훈 차기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또다시 차기 경찰처장 꿈을 꾸면서 김치국을 드링킹하고 있는 종로경찰서 짱 유동배가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피의자들이 종로경찰서에 방문한 이유는 집회 선순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고 소란을 피우기 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와서
종로경찰서 짱 유동배 나와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너 꼴 보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는 집회 신고하러 간 거죠. 집회 신고하러. 집회 신고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죠. 이게 바로 민원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피의자들의 진술 네, 등등등 봐서 피의자들은 경찰서 내에서 사실상 평온을 해야 할 만큼의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다. 고의도 없고 소란이라는 어떠한 퇴거 불응죄의 성립 요건인 소란이나 평온을 해야 할 만한 어떠한 결과물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퇴거 불응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종로경찰서의 수사관이 얘기하는 걸 잘 들었냐 이 유동배야? 유동배가 입건한 사건이 이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비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아시겠죠? 이 지금 수사관들이 보는 거랑 이 경비 출신 무식한 경찰대학교 출신 종로경찰서 짱 유동배가 보는 거랑은 이렇게 그 지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지식의 차이가.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다. 수준의 차이. 이걸 갖다가 무슨 입건해라. 입건해서 만약에 입건했는데 만약에 무혐의면은 이거는 고소한 놈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건한 놈이? 이런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죠. 예, 정말로 이거는 수준 이하다라는 거를 종로경찰서의 수사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다. 결국에는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 이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겠죠? 유동배 씨. 유동배와 그 부두목. 네. 자, 그러면 우리 동배는, 지난 주말에 어떻게 보냈을지, 또다시 골프를 치고 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에, 자꾸 나오는요. 이 밤에 뭐가 자꾸 오죠? 죄송합니다. 네. 토요일에, 유동배의 모습입니다. 저기 멀리서 이제 또 우리 이진원 대표나 뭐 또 우리 애국 시민들 앞에 있으면 쳐맞을 것 같으니까 멀리서 이제 유동배와 그 일당들이 작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살짝 웃네요. 네, 보셨나요? 잘 안 보이시죠? 팔짱 끼고 쳐 웃으면서 그냥 씩 웃으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이 경찰들 중에 지금 저 앞에 있는 여자분들도 대화경찰로 보이죠? 예. 정보관들로 보이는데요. 저 뒤에 있는 유동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경찰임을 알아볼 수 있죠. 경찰관의 표식을 하고 있죠. 다 경찰 근무복을 입고 있습니다. 유동배는 근무복을 입고 있지 않죠. 이 이야기는 뭐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근무복 안 입어도 모두가 다 나를 알아보고 서장으로 받들어 모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유동배의 착각이다. 착각. 요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매우 부적절하다. 예, 부적절하다. 예. 계속해서 근데 팔짱 끼고 짐짓 여유가 있는 척 웃음을 나누는데 그 주변에 4명의 그 유동배의 일당들은 긴장한 얼굴로 주위를 살피고 있다. 이건 뭐겠습니까? 유동배는 내가 놀라지 않은 척, 나는 당당하게 사복을 입는 척 하고 있지만 돌이라도 날라와서 머리가 깨질까봐 그 4명의 부두목을 비롯한 그 일당들이 바로 겁을 집어먹고 있다라는 거죠. 이 유동배의 얼굴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게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는 지금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유동배 쓱 웃으면서 또 누가 나를 찍어서 나를 욕할까 하고서는 사실은 겁먹은 유동배가 눈치를 슬슬 보고 있습니다. 왜? 유동배는 이제부터는 이제 내려갈 길만 남았거든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당신은 여기까지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이건 정말 그 힘들게 일하는 그 공무원들 그 진짜 욕먹이는 짓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이런 자 하나 때문에 다른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이런 그 경찰들까지도 모두 다 욕을 먹는다. 그리고 여기 이 4명의 또 부두목은 저렇게 얼굴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항상. 부두목은 그 영상에서, 죄송합니다. 네, 부두목은 영상에서 또 얼굴이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좀 카메라를 잘 피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미 체증이 됐고, 마찬가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것이다. 유동배와 함께. 둘이 같이 손잡고 나오면 되겠네. 짱하고 부짱하고. 네. 자, 유동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유동배가 나와서 한 짓을 한번 볼까요? 실제, 자, 여기서부터는 유동배의 범죄다. 보겠습니다. 다시 줄이고요. 우리 보기 힘든 사진을 좀 줄여두고. 네. 자, 이게 이제 영상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주말에 어디냐면, 그 충돌이 일어났던 장면. 그러니까 현행범 체포된 장소죠. 우리 이진원 대표가 현행범 체포된 장소인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현행범 체포된 장소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경찰들이 아예, 우리 좌파 하시는, 우리 좌파 공산 시민들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기동대에서, 서울시 경찰청 기동대죠. 서울경찰청 기동대에서 아예 그냥 인해 장벽을 쳐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문재인 때처럼 그냥 차벽으로 막지 그래, 차라리. 차벽으로 막지 왜. 우리한테는 막 차벽으로 막더만, 오지도 못하게. 뭐 아무튼 간에, 예, 뭐 그건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면은 이제 유동배가 심어놓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보이죠? 네, 여기에 이 마스크 쓴 사람, 마스크도 아니고 이거는 두건이죠, 두건. 두건이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때 이 좌파들이 집회에 나와가지고 두건을 쓴 다음에 계속해서 불법 행위를 일삼고서는 체증 못하게 하니까는 그때 두건을 못 쓰게 하는 법률을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때 좌파들이 발작을 했죠. 우리의 범죄 행위가 탄로나면 어떡하라고 두건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거냐? 우리는 두건을 쓰고 계속해서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지겠다. 이러면서 그 법률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 이 두건을 갖다가 쓰고, 두르고 나오는 사람 범죄자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경찰이라면.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로 보이죠? 누가 보더라도 무전기를 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사복을 입고 있는 걸 봐서는 그냥 깡패 같기도 하고요. 한번 볼까요? 좀 더. 네, 정복을 착용한 경찰은 당연히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네, 눈치를 슬슬 보죠. 자, 찍고 있는 걸 보니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 경찰 뒤에 숨죠?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죠? 우리 경찰? 아저씨 경찰이세요? 아저씨 경찰이세요? 아저씨 경찰이세요? 경찰이세요? 이름이 뭐예요? 명찰은? 명찰은? 명찰 표용하셔야지. 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시는 거예요? 도망? 잠깐 우리 외교부
계속 도주를 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죠? 경찰이 도주를 합니다. 왜 도주를 할까요? 아니, 경찰이 왜 도망가지? 저거는 막 휴대폰 이렇게 만지작하는 거는 막 이렇게, 뭐, 소개팅 같은 데 나와가지고서는 막 할 말 없고 수줍을 때 막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행동? 어, 네, 이렇게 도주를 해서, 결국, 네. 아니, 뭐 하는 거지? 자, 저 이렇게 길을 건너갔습니다. 길을 건너가면 간 줄 알았지, 우리가. 네. 보셨죠? 여기까지입니다. 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이상한 게 아니라, 아니, 경찰이 도망가면 됩니까? 응? 아니, 경찰이 지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면 도망가면 되냐고요, 도망가면. 어? 어? 아니, 뭐냐고요, 도대체 당신은 뭐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는, 이건 다 뭐다, 이거는. 여기는 다 기동대, 이제 저거일 거고, 아마. 기동대, 뭐, 경비 쪽도 있을 거고, 뭐, 아무튼, 기동대가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고, 네, 조사님, 간첩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간첩이라고. 간첩들이 도망가죠, 우리, 경찰만 보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간첩들은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만 보면은 이제,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 경찰이 도망가는 거예요, 경찰이. 왜 도망가겠어요? 아니, 법적 근거가 없이 저기 있으니까. 왜 두건을 쓰고 입을 가렸겠습니까? 입을? 왜 입을 가렸겠어요? 저기서 뭐 하려고? 이진원 대표가 와서 뭔가 경찰하고 충돌이 있으면 또 잡아들이려고 저기서 종로 경찰서장한테 보고하려고 거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이 나오고 또 이게 좀 뭐 체증한다 뭐 이렇게 하면 또 뭐 걸려가지고 또 국민특검단에서 지랄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이씨 얼굴 가리고 그냥 난 가만히 있어야지 했는데 아니 여기 확연히 봐도 지금 뭐야 종류가 다른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 이거 뭐 당신은 종류가 좀 다르잖아 딱 봐도 여기랑 이 본인이랑 같냐고요 여기랑 이 사람들이랑 본인은 지금 하는 역할이 딱 봐도 다른 경찰인데 종류가 다르잖아요. 자, 이게 결국엔 뭐냐. 이진원 대표 사찰하려고 나온 겁니다. 저 자리에서 또 종로 경찰서의 사주를 받아서 서장, 내가 짱이야 유동배의 사주를 받아서 얼굴 가리고 아니 경찰이 얼굴을 가린다. 마스크를 쓴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 문제인데 이제 하도 세뇌를 시켜놔가지고서는 그냥 그거 핑계로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두 건으로 아니 강도가 두 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지 강도가 아니 경찰이 두 건으로 얼굴을 가리면 어떡합니까 자 집회 장소에 경찰이 출입할 때는 정복을 착용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경찰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하고 출입을 하라라는 건데 지금 저 장소에는 지금 뭐예요 지금 본인 뭐예요 백골단이에요 백골단이면 백골단 역할을 열심히 하든가 두건을 쓰고 도망가는 건 뭐냐고 도대체 이거는 이진원 대표 사찰하라고 저기 한 명 심어 놓은 겁니다 지금 딱 걸린 거죠 딱 걸린 겁니다 이것도 사찰에 해당하죠 이거 사찰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체증은 뭐 수도 없이 했고요 이 체증이라고 얘기하는 이 영상 촬영은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뭐 이 사건 전에도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폭력 시위나 미신고 집회가 분명히 일어날 걸로 보일 때 임박해서 하는 촬영이 적법하다라는 거고요. 그 전에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불법이라기보다는 무슨 법에 적용을 받느냐?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종로경찰서 짱 유동배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이미 결정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영상 보셨나요? 그 이진원 대표한테 얻어맞게 놔도 체증만 냅둬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 체증을 합니다. 체증이 아니라 그냥 불법 촬영이죠. 체증이라고 하는 건 너무 좋은 말이고 불법 촬영을 막 합니다. 불법 촬영을 막 하면서 결국에는 막 두들겨 맞거나 막 집회가 방해당할 때는 오히려 가만히 있고 적법한 이진원 대표의 집회만 계속해서 촬영을 하죠. 이걸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라고, 이 등신들아, 진짜. 이게 불법행위라고. 경찰대학교 아주 그냥 지들끼리 그냥 끌어주고, 승진시켜주고, 그냥 대통령이고 법이고, 뭐 그냥 눈에도 안 보이나 보지? 이게, 이런 짓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내비두니까는 이런 종로경찰서 짱 유동배 같은 인간이 심지어는 저렇게 뿌락지를 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경찰이 두건을 쓰고 공무를 수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경찰이? 아니,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공무 수행이라면 그건 불법인 거지. 본인들은 생각이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히다. 예. 이게 바로, 그날도, 이제 이진원 대표한테 이제 그냥 얻어맞게 놔둬. 다 철수해. 인력 빼. 이럴 때도 당시에 체증팀이 있었다. 이 체증팀은 전부 다 불법행위를 한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본인들은 그 공무수행이라고 우기지만 공무수행 아니라고. 정말로 이거 법적인 판단 한번 받아야 됩니다. 아니, 수없이 이미 받아왔지만 우리 입장에서 한번 받아야 됩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와,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경찰이 이진원이라는 이 국민을 잡고자 뿌락지를 씹는다. 간첩 잡아요 지금? 간첩 잡습니까? 간첩을 그렇게 열심히 잡지? 저기 길거리에 다 지나가는 그 수많은 간첩들은 보호하려고 저렇게 경비대들을 설치를 하고 기동대를 설치를 배치를 하고 난리를 치면서 멀쩡한 시민을 잡아들이려고 저렇게 사찰을 한다? 이걸 사찰이고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동배가 또 한 건 했는데 딱 걸린 거죠, 동배. 이거는 뭐 분명합니다.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동배가 시켰습니다. 얘기하겠죠. 유동배가 시켜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유동배가 내가 서장이야 이러겠죠. 법정에 나와서. 그러면 그대로 책임을 지겠죠. 그렇게 될 거다. 요것도 같이 한번,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런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들이 이와 같은 행태를 계속 한다는 거죠. 더더욱 심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아스팔트에서 핍박을 받아왔다는 거죠.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권력의 테두리를 넘어서 이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힘없는 우리 우파 시민들을 잡아넣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이렇게 체증이 되고, 우리 입장에서 체증이 되고, 영상이 남았기에 망정이지. 안 그러면 또다시 이진원 대표는 아마 지금 구속영장 청구됐을걸요, 아마? 이게 영상이 안 남아있고 막 그러면?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다. 그러면서 경찰 몇 명 두드려 맞았다고, 이진원 대표한테 두들겨 맞았다고 그냥 증언 조작하고 영상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재판을 계속해서 법원에서 받아주니까 계속해서 억울한 우리 시민들이 끌려가서 유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좌파에도 적용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좌파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좌파가 피켓으로 지난번에 때리는 거 보셨죠? 막 이렇게 막 피켓을 막 때리고 막 두들겨 패도 좌파는 가만히 있어. 좌파한테는. 그리고 나서 우파한테는 법의 테두리를 넘는 공권력을 집행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영상처럼 뿌락치를 씹는다.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도망가. 막. 경찰이 도망가. 아니, 경찰이 뭘 하러 나왔든 도망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뭘 하러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당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러고도 경찰이 경찰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경찰이 경찰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라는 게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정당성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고 있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 부분, 아무튼, 이렇게 민간인 사찰을 일삼 부분, 그 전에 불법행위가 없고, 아무 적법한 집회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체증을 한 행위,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뿌락지를 심고, 심지어는, 두건까지 두르고서는 적법하지 않은 공무수행을 경찰서장의 명에 따라서 한 행위, 이거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뭐 지금 제가 주말 내내 그걸 쓰다가 또 우리 안정권 투사 보석 의견서 좀 쓰고 하느라고 요게 아직 정리가 다 안 됐는데 잘 됐어요. 다 정리 안 된 김에 요거에 추가를 해서 더 넣겠다.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났냐? 유동배의 불법행위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이자가 이진원 대표한테 행정지도라는 걸 했습니다. 행정지도. 행정지도? 행정지도가 뭐지? 행정지도는 뭘까요? 행정지도는 말 그대로 지도입니다. 지도.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어요. 지도. 그러니까 뭐 협조 요청합니다. 뭐 이런 거죠. 협조를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법 위반이 되느냐? 뭐 아니면 무슨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행정 지도라는 거는 그냥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이 공문을 보면, 이게 이진원 대표가 수령한 공문인데요. 제목은 행정 지도. 그리고, 부침과 같이,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침과 같이 행정 지도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볼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1항입니다. 이게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사변 그러니까 막 홍수가 났어. 막 아니면은 막 그냥 하늘에서 막 불덩이가 떨어져 막 이런 거나 아니면 막 북한 빨갱이 새끼들이 또 막 그 남침을 막 해가지고 서울을 막 점령하고 있어. 막 이런 거. 아니면은 인공 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막 그냥 갑자기 뭐 건물이 막 무너져 내린다거나, 뭐 아니면은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막 그냥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막 그냥 그 공룡이 막 뛰어다녀요. 막 이런 거. 아니면 극도의 혼잡, 그리고 이에 준하는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 필요한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억류하거나 좀 피난을 시킨다. 필요한 한도에서. 이겁니다, 이게. 5조 1항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 5조 1항을 두고, 5조 1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 경찰관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냐? 하늘에서 막 불덩이가 떨어지고 막 그냥, 그 다음에 막 강에서 막 물이 막 그냥 막 솟구쳐 오르고 막 그냥, 아무튼, 그냥 막 세상이 막 무너져 내릴 때,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막 그냥, 그냥 갑자기 막 그냥, 양산에서 막, 경호원들이 막 그냥 시민들을 막 때려잡고 이런 거. 이런 게 위험이죠. 이런 게 위험해요. 이런 게. 이런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이런 위험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집회 나온 걸 보고 5조 1항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 행정지도 한다라는 거예요. 5조 1항은 그 내용이 아니야. 여기 보면 서울 종로경찰서 짱, 직인이 있죠. 서울 종로경찰서 짱. 내가 짱이야. 거기서 또 이제 도장을 찍은 거죠. 근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1항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라고. 그런데 5조 1항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하겠다. 이런 행정지도를 왜 합니까? 그러면서 자, 5조 1항 여기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써놨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써놨고 집시법 제3조를 해놨습니다.
이 집회방해 금지. 집회방해 금지인데, 이 3조 1, 2, 3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누구든지에는 경찰이 포함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경찰도 집회를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 경찰이나 군인이 집회를 방해한다면 가중처벌하도록 집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조항을 들어서 우리 이진원 대표의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정말로 법 해석이 아주 개 같아요. 정말 법 해석이 정말 엉망입니다. 정말로 이런 식으로 법 해석하면은 종로경찰서 짱이에요. 진짜 종로경찰서 짱이야. 유동배가 진짜. 네.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1항도 전혀 발동 요건이 안 되고요. 집시법 3조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좌파가 집회하고 있으면 우파 시민들이 그러면 비켜가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우파 시민들이 그러면 비켜가지 않고 거기다가 대거리를 하면 집회 방해가 된다는 논리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예. 말도 안 되는 행정지도를 하면서 뭐를 어떻게 하라 그랬냐, 그러면. 자, 그러면서 행정지도한 내용을 한번 보면 가관이죠.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해 주시고, 이건 원래 그렇게 했죠. 임의적으로 신고 장소를 벗어나거나 의도적으로 타 단체의 집회 및 행진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해서 시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자, 행정지도잖아요. 행정지도는 문구 자체가 협조입니다, 협조. 협조. 왜? 구속력이 없으니까. 협조입니다, 협조. 그런데 금지해라는 명령이잖아요. 협조가 아니잖아. 벌써 이 사람들은 행정지도회라고 하면서 행정지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행정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무 법률이나 막 갖다 대고. 자, 2항 보겠습니다. 행진신고된 장소는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집회 참가 인원에 맞는 준비물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참가 인원에 맞는 준비물을 사용하든 안 하든 그거는 집회 신고한 사람 마음입니다. 이 수단을 네가 결정할 수가 없어. 그걸 결정하고 싶으면 집회에 대한 제한 통고를 해야죠. 그리고 제한 통고를 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수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소송으로 갈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집회 참가 인원에 맞는 준비물을 사용해라? 아니, 네가 뭔데 이래라 말해라. 자, 그러면서 더 어이없는 얘기를 하죠. 특히 과도한 소음 유발로 타 단체의 집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대형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음량을 낮춰서 집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시법에는 소음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 기준 언더에서는, 그러니까 소음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내 맘이죠. 그리고 소음 기준이 넘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대형 확성기 쓰지 말고 소형만 써라. 응? 야, 동백씨, 지난주에는 소형 확성기를 안 써서 잡아갔습니까? 대형 확성기를 또 쓰면 또 그걸로 잡아가려고 저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확성기를 뭘 쓰건 노래방 마이크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든 뭘 하든 그건 내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집회를 하는 사람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대형 확성기는 뭐 어디 좌파 쪽 단체에서 발주를 내기 바랍니다. 거기에 비용을 1회 사용 시 100만 원씩 지급하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행정지도까지 할 판이에요. 지금 정신 나갔어요. 아주. 집회의 내용과 그 목적과 방법은 경찰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된 범위를 넘어서 만약에 집회를 하면 그거는 처벌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이걸 갖다 사전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이런 경찰 독재적인 발상이 어디냐고. 예. 우리 민주화 노래하던 좌파들 다 어디 갔어요? 이런 거 보고. 이 민주화를 위해서 유정배는 처단해야 될 거 아니야. 좌파든 우파든 민주화를 위해서 말이야.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요? 민주화 세력들은? 자, 사전에 경찰과 집회 장소를 조율하여 주시고, 경찰에게 신고한 집회 장소에서 신고를 해서 집회를 하면 경찰은 따라다니면서 협조만 하면 그만이에요. 뭘 조율을 더 합니까?
이들이 조율한 게 결국에는 바리케이트 치고 여기서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지들 멋대로. 어? 종로경찰서장 유동배는 정신이 나갔습니다. 지금 집회 장소가 조율된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서만 하고, 조율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이 행정 지도하는 장소에서 집회를 하랍니다. 야, 여보세요. 그냥 당신이 그냥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맘대로 하세요. 그냥 맘대로 하다가 그냥 본인이 깜빵 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주최 측에서는 질서 유지 및 참석자에게 신고 내용 및 행정 지도 내용을 전달하여, 행정 지도 내용, 이런 쓰레기 같은 행정 지도 내용을 전달해서 원활한 집회 개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귀하가 개최한 집회가 위의 조건을 위반하여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에는 집시법 제3조 1항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에 해당합니까? 이 부분은 협박에 해당하는 거죠. 협박. 이거 협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협박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그냥 경찰 협조 안 하면은 처벌을 한다는 게 뭐 협박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협박, 그러니까 협박, 해악의 고지라는 것은 적법하냐, 불법이냐를 가리지 않고 해악을 고지하고 뭘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신고한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울 종로경찰서장 유동배와 공모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름들 다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외사과장 전진우, 경감 임광규, 경장 황재상, 전부 다 공모해서 지금 공동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폭처법 위반 행위죠. 폭처법 위반 행위. 이게 협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홍할머니님. 그래서 감시하러 짭새를 심어놓은 겁니다. 예. 왜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 지도를 했는데 협조하지 않았으니까 체포한다. 물론 법원에서 이게 범죄가 될 거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체포한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가능성은 0이죠. 0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갖다가 또 판사들이 하고 듣고 있어요. 법정에 가면. 우리 종로경찰서장님이 설마 현장에서 이렇게 불법을 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변호인이 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죠.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근거까지 남겨두고 뿌락지까지 심어둔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구속력 없는 행정 지도라고 얘기했는데도, 이 구속력 없는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구속력 없는 행위니까 우리가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갖다 안 지켰다고 해서 또 현행범 체포하려고, 그러려고 아까 이자를 심어둔 거죠. 이자를 심어둔 겁니다. 네. 진짜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이걸 공동협박이다. 폭처법 위반의 행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날 유동배는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안 시킨 것처럼 이렇게 막 아주 멀리서 떨어져가지고 수줍게 우리를 쳐다보면서 팔짱을 끼고 실실 쪼개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범죄를 공모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범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진짜? 이게 진짜 안 될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좌파들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좌파들을 인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진짜로, 뭐 어떤 조직력이나 이런 걸로 가능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떠한 그런 자기들의 그런 인권 문제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엄청나게 똘똘 뭉쳐서 어떤 법적인 투쟁을 한 흔적들이 대한민국 법원의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곳곳에 묻어납니다. 제가 그건 좌파들 인정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우리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싸우는 우파 애국 시민들을 저희가 이렇게 다 보호해드리고 우리가 다 못 싸워드리고 이렇게 한 거랑 다르게, 좌파는 자금이 됐든 조직력이 됐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총동원해서 이런 문제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려왔습니다. 법원에서. 물론 그 전과는 결국에는 우파 시민들도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우파냐 좌파냐로 그런 혜택들이 나눠진 건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종로경찰서장 유동배 같은 사람은 이거는 좌파가 얻은 판결이니까 우파에는 적용 안 해도 된다라는 희한한 생각을 하죠.
물론 그렇게 그 생각이 잘못됐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한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걸 반성해야 된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유동배의 범죄 행위가 추가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폭처법에 따른 공동 협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이 또다시 추가가 됐죠. 또다시 추가가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겁니다. 유동배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뭐 정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어주게 해달라 이렇게 윈도님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이건 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예,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요,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를 침묵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본인을 지지하고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자유권도 챙겨주지 못한다면, 연설을 통한 아니면은 어디서 얘기하는 그런 자유를 아무리 골백번 외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국민의힘 정당에게 내가 묻습니다. 진짜. 국민의힘 정당은 국민의힘을 저는 홍준표 말에 따르면 당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가 말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은 공당을 표방하는 당이기 때문에 누구나 욕할 수 있죠. 심지어는 정의당도 공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당대표 선거가 비민주적이다, 당원 100%가 말이 되냐, 이런 참견에 대해서 찍소리 못하던 너희들이, 감히 우리가 어떠한 비판을 제기한다고 해서 당원도 아니다, 우리 당 사람도 아니다, 황교안 그 인간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당도 아닌데 왜 자꾸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범죄자예요. 거의 범죄자가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죄가 있으면 가장 강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범죄자들이다. 진짜. 네? 황교안이 어떻게 그렇게 거만하고 싸가지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홍준표가 어떻게 그렇게 거만하고 싸가지 없는 얘기를 함부로 내뱉을 수가 있느냐? 정말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무시하니까. 우리조차 무시를 하는데 이들의 머릿속에 기본적인 인권이니 자유권이니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속여 먹으면 되는 대상으로만 보는 거죠. 응? 속여 먹으면 되는 대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서 어떠한 저런 진짜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 인권이란 말도 전 쓰고 싶지 않아요. 기본권이죠. 기본권이라는 이런 형사 절차적인 보장도 하나도 못 받을 때 너희들이 무슨 낯짝으로 정말 우리들에게 그런 싸가지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건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일이지, 너희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니, 정광훈 목사의 그 자체가 지금 일반 국민을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까?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으니까, 그 광화문 집회를 전체를 갖다가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극우라고 얘기하는 게? 황교안 같은 사람 입에서 극우라고 나오고, 지도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버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국민들 배신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면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한다? 다들 정말로 사형에 처해야 되는 역적들 아닙니까, 진짜? 저는 전부 다 정말 차라리 그냥 전부 다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이런 자들 때문에 우리가 디스카운트 당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응? 우리가 우리 주장을 가지고 공론화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기회조차 앗아가는 게 바로 이 위선적인 정치인들 아니에요? 응? 여기에 현수막 하나 거는 것도 우리랑 선을 긋고 아니면 우리랑
우리를 터부시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할 때는 우리한테 와서 굽신대고 하는 내 놈들 바로 위선적인 인간들 때문에, 위선이라고 하지 않게. 무능한 거죠, 무능. 위선은 둘째 치고, 위선이 아닌 놈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능한 거 아닙니까? 무능한 거 아니에요? 응? 싸울 줄도 모르는 건 무능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본인의 그 위선적인 민낯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척이라도 해야지 능력 있다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능력도 없고 무능한 인간들을 우리가 왜 정치인이라고 떠받들어주고 우파라고 계속해서 박수를 쳐줘야 됩니까? 응?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국민의힘의 발목이 잡힌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부터 저들의 사상은 대한민국에서 허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들하고는 계속해서 사상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가짜들이 우리들을 갖다가 디스카운트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정말 또 네. 그러니 유동배 같은 자들이 무슨 국회의원 만난다 이런 때는 전부 다 정복을 착용하고 그 앞에서 막 지휘봉을 들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종로경찰서장 한번 사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자가 정복을 착용하고 나올 땐 정치인들 만날 때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정복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자입니까? 이자는 유동배 같은 자는 왜 국민의힘 저런 그지 같은 놈들이 정치인을 하고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라고 이런 종로경찰서장 따위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응? 종로경찰서장 따위도. 우리가 깨어나야죠. 여러분 무슨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그들만의 생각이죠. 무슨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잘 돼야 된다라는 총론적인 입장을 우리가 다 같이 갖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망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설쳐될 게 뻔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망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아마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할걸요? 대통령이 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국민의힘이 발목만 잡았지 뭘 해준 게 있어요? 하나 정책 하나 지 얼굴이나 명예와 모든 지위를 걸고 한번 싸워준 놈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안에서 헛소리하는 송준표 같은 황교안 같이 뒤에서 슬슬슬슬 애국 시민들만 속여먹는 이런 인간들만 있었죠. 네,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종로경찰서 앞에 지금 양산에 이제 우리 최영 투사도 있고 많은 애국 시민들 계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같이 침묵하고 그냥 그 다음에 안정권 투사 같은 사람 그냥 막 잡아놓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입도 뻥끗 안 하고 아니 모욕죄로 당신들은 깜빵에 한번 가볼래? 진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면서 내가 정치인이다 얘기할 수 있다면 정말로 배지를 달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당신들이 그렇게 입 쳐닫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위임한 우리 같은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속겠다. 또 속는 국민이 있고 또 그냥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3-4번 미워도 10년 동안 미워도 20년 동안 계속 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공산화의 길을 택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그거를. 내 몸 하나 불사른다고 해도 그냥 극우 세력 하나밖에 안 될 텐데 극우 세력 혼자 지 혼자 삽질했네 이렇게 그냥 역사에 남을 텐데 뭘로 막겠습니까? 자, 유동배의 이 문제는 유동배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 유동배는 깜도 안 되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유동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동배의 문제에 침묵하는 것 그리고 애국 시민들이 얼마나 잡혀가고 두드려 맞고 기본권이 유린당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역대 대통령 중에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경호를 문재인이 떵떵거리면서 받으면서 그 앞에 있는 애국 시민들이 잡혀가도 입도 뻥끗하지 않고 이재명 스스로 짓거린 욕설을 갖다가 틀었다는 이유로 감방에서 6개월 동안 살다 나온 안정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누가 리더입니까? 국민의힘 이 개자식들이 리더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잡혀간 애국 시민들이 리더입니까? 응? 더 잡혀가야 우리가 스스로 리더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응? 더 잡혀가고 더 두들겨 맞아야, 더 이들의 위선의 민낯이 드러나야, 그래야지만, 국민의힘이 상전이 아니었구나. 그때 가서 깨닫겠습니까? 우리가 상전 노릇을 왜 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까? 이런 데 나와서 현수막조차 하나 걸지 못하는 정당이 무슨 정당이에요? 그런 거야말로 공당이 아니라 사당이죠. 그냥 홍준표 당하십시오. 꼴도 보기 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네. 오늘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네요. 네. 밤늦게 새벽 2시입니다. 주무십시오. 죄송합니다. 우유미님.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강한 우파 정당을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우파 애국 시민들은 소신 있고 사상적으로 이념이 투철한 강한 우파 정당을 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도니 무당층이니 하는 이런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죠. 무슨 신공항 대구에다가 하나 지었다고 해가지고선 그런 것 때문에 박수치는 국민들의 성격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 희생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정말로 나눠주더라도, 우리가 다 잘 돼야 돼, 라고 정말로 공익을 앞세우면서, 공익이 아니라 이거는 뭐랄까요? 정말로 진정한 우리 자유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 수없이 희생해 오신 우리 애국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지금 대한민국 현재는 지금 현재 2023년 5월 2일 날 있는 정치인들 때문에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말아먹었겠죠. 무슨 국민의힘이니 더불어민주당이니 가릴 것도 없어요. 하는 짓은 똑같기 때문에. 갔다가 저쪽 땅에다 꽂아놓으면 다 똑같은 사람 됩니다. 이쪽에서 다시 옮겨오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주십시오. 옥석을 가리고 이런 그냥 쥐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놈들한테 제발 굽신거리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뭡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싸우는 그냥 한 명 원어브 댐이죠.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 같이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의 힘은 누구도 넘보지 못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 약하고 우리가 초라하고 우리가 별거 아닌 존재처럼 만들고자 노력해서 우리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게 바로 국민의힘 정치인 새끼들이 하는 짓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도 열심히 우리 종로경찰서 짱이야 유동배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찰대에서 뭘 배워 처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찰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골프복을 입든 잠바떼기를 입든 입고 나와서 경찰관의 직무집행법을 위반하시고 그 다음에 집시법도 위반하면서 끊임없이 직권남용을 펼치십시오. 당신들을 보호해주는 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해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처벌받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얼른 주무시고요. 또 이제 휴일이 끝나고 새롭게 맞이하는 아침 상쾌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얘기만 실컷 하고 이런 인사를 드려 좀 죄송하네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